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왜 조절이 안 되냐. 방송에서 고구마가 좋다고 그래서 나는 고구마만 먹었는데 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지?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흔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료실에서 흔히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강 정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내분비학회가 만드는 유튜브이니만큼 정확한 정보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인데요. 저는 아침에 선식을 먹고 과일 주스를 한 잔 먹는데 분명히 가볍게 먹었는데 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선식, 미숫가루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곡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선식 같은 경우에는 참깨, 들깨, 검정콩, 율무 이런 것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곡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신 양이 적긴 하더라도 드신 음식물 자체가 전부 다 당류, 즉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식사는 당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음식물의 3대 영양소인 당분,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한데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식사를 하는 경우는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실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살도 잘 빠지질 않고 혈당도 조절이 되질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바쁘게 출근하시다 보면은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대강 건너뛰게 되고 점심 식사부터를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루에 2끼를 먹다 보면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끼에 먹는 열량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만감이 커지게 되고 다음 식사는 지연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의 양이 또 많아지게 되고 또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활동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취침을 하시게 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배가 그득한 느낌이 들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안 먹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결국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고요. 건강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끼의 식사가 균등하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식사요법의 첫 단계이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돼도 혈당 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혈당이 올라간 환자분께 무슨 일이 있어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평소랑 똑같이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과일 같은 경우엔 천연식품이라 괜찮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일은 천연식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천연식품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일에는 과당, 포도당, 설탕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과일을 먹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과일의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요. 수박을 예로 들면은 수박은 사과에 비해서 단위 질량당 당분의 성분은 적은 편이에요. 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수박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신 것과 비슷하죠. 두 번째로 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죠. 포도는 말 그대로 당분 중에 포도당의 구성이 되게 높은 과일이에요. 포도 같은 경우에 먹다 보면은 한 송이 뚝딱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은 단순당이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쉽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이외에 무심결에 먹는 과일과 같은 간식들로 인해서 여름철 혈당 조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사 끝나고 나서 조금 먹는 것을 보통 권해드리고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눈치를 잘 보면서 적당히 조절하면은 과일도 조금씩 즐길 수 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감자나 옥수수를 즐기시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감자나 옥수수를 먹을 때 분명히 달지가 않았는데 왜 혈당 조절이 이렇게 나빠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자나 옥수수에는 단순당은 없고 대부분이
단순 당이 뭉쳐서 만들어진 전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분은 뱃속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단순 당이 돼버립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섭취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혈당을 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탄수화물류의 식사를 하시고 싶으시면 본인의 하고 있는 식사 중에 탄수화물의 양과 본인이 드시고 싶은 감자나 옥수수를 교환해서 먹어야 됩니다.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감자나 옥수수를 간식으로 즐기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름철에 더운데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콜라와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에는 설탕과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설탕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당에 들어가게 되고 몸속에서 분해가 되면 쉽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 물질이고요.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연 물질은 아닙니다.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인공적인 물질인데 단맛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열량도 있습니다.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포도당과는 좀 다른 경로를 거치지만 결국은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는 콜라나 사이다는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난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제로 음료수에는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당분은 아니고 굉장히 단맛만 느껴지는 물질이고요.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환자분들께 너무 더우시면은 제로 음료수 같은 것들을 가끔씩 즐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커피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커피는 먹어도 혈당이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커피라고 하나요? 그런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과 또 우유 성분이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한 단맛이 나는 음료수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음식과 혈당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분비학회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